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월요일 같은 목요일 장이 마무리됐습니다. 하루 잘 쉬었는지 시장이 그래도 문을 열었을 때보다는 좀 부스터를 달아서 힘을 내려는 모습 연출이 됐습니다. 우리가 쉬어가는 사이에 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이슈들이 꽤 있었는데 크게 세 가지를 꼽아보자면 첫 번째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됐다. 두 번째는 이 끈적한 물가가 떨어지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건데 CPI 지수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국채금리도 급등을 했고 또 미국 시장도 크게 흔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제 휴장을 했던 이유가 총선 때문이었는데요. 그 총선 결과가 오늘 시장에 바로 반영이 됐습니다.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정치적인 부분은 다 배제하고서 좀 지수 상황만 두고 봤을 때 시장이 기대한 부분은 좀 덜 반영이 됐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밸류업만 봐도 현 정권에서 강력하게 좀 추진을 했던 바 있기 때문에 여소야대 분위기가 형성된 부분은 그 동력이 좀 약화될 수 있다라고 좀 우려감을 낳고 있어서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좀 수급적으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수 포인트가 또 어떤 위치에서 마침표를 찍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옵션 만기 변수를 또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또 장중에 마음을 졸이게 했던 부분인데 코스피에서 외국인 수급 그래도 IT 쪽으로 장중에 유입이 되면서 2,700선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메이저 수급이 계속해서 부재했는데요. 그래도 858선에서 마무리됐는데 오늘 시장은 일단 무슨 불을, 어떤 색깔의 불을 켰느냐보다는 회복력을 어떻게 키워갔느냐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서 지켜봐야 되는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수급 흐름으로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죠. 마이크론과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마이크론과의 수주 모멘텀을 안고서 장 초반부터 움직였던 한미반도체인데 기관 수급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HBM 대장격 종목으로 볼 수 있죠.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코스닥에서 테크윈까지도 수급 받아갔습니다. 테크윈의 경우에는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도 그렇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모두 다 받아갔는데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HBM과 또 장비 쪽으로 계속해서 좀 짙어지는 관심이 있었다는 점도 체크를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현대차 그리고 기아의 경우에 밸류업 기대감도 그렇지만 실적 기대감도 함께 안아가는 종목인 만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세까지 반영됐다는 점도 지켜보셔야겠고요. 밸류업의 또 한편이죠. 신한지주 그리고 KB금융뿐만 아니라 하나금융도 그렇고 삼성생명에도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좀 정치적인 우려감이 우세한 부분인데 멀리 봤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밸류업이라는 재료고 또 금리라는 재료 안에서는 은행주 쪽도 전략을 좀 세워보실 필요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어떻게 내가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을지도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 수급 가져갔는데 이 외에도 LNF가 수주 관련해서 좋은 호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전반에 그렇게까지 영향을 끼치진 못했거든요. 하지만 좀 다른 관점에서 지금 시장이 좀 과매도권에 하락한 영향이 있다면 그 안에서 메이저 수급이 어떤 종목에 쏠려 있느냐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꾸준히 수급 들어온 종목으로 제가 계속 짚어드렸던 삼성 SDI.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받아갔다는 점 체크해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짚어드릴게요. 시장이 진짜로 바라보는 곳 어디일지 오늘도 풍성하게 준비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통해서 저희 방송 다시 보실 수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주식 고수의 강펀치 키워드 만나보시죠.
시장을 이기는 강한 펀치,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고조되는 중동 정세 불안, 한께 오르는 국제 유가입니다. 간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국제 유가가 1% 넘게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와 더불어서 자발적 감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런데 반해 여전히 견조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수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여름에 100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시장의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증권가에서는 국내 정유사들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와 더불어서 2분기에도 실적 개선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특히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는 세계 최대 정유회사라고 할 수 있는 사우디 아람코가 2차 IPO가 또 예정돼 있습니다. 이 역시도 상승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가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 안고 있는 국내 정유주들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까요? 먼저 S-오일 이달 들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내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고요. GS 역시도 올 초에 4만 원 초반에 불과하던 주가가 지금 현재는 4만 8천 원 웃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국제유가 쭉 상승할까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까요? 잠시 후에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AI 시장의 가도화, 새로운 투자처로 이곳 주목해야 할까입니다. 올해는 일단 76개국의 선거가 있는 슈퍼 선거의 해입니다. 딥페이크 및 AI 해킹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서 덩달아서 보안 쪽도 관심이 크게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특히 챗GPT의 기억 기능이 탑재가 됐습니다. 만약 해킹을 하게 된다면 또 다른 뇌가 복제될 수 있는 위험도 함께 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발걸음 분주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사이버 방어 거점을 최근에 구축을 하기도 했고요. 애플은 최첨단 암호화 기술을 적용을 했고 마지막 엔비디아도 소프트웨어 해킹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반도체를 재구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이버 보안 시장 규모 글로벌적으로 연평균 13.4%씩 성장을 해서 2029년에는 2,660달러에 달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주가 흐름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대표적인 센즈랩 한번 체크를 해봤더니 최근에 또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본에 4조가량 투자한다라는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상승 모멘텀으로 가져갔고요. 11%대 상승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AI의 새로운 투자처 보안이라고 보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어떤 것이 가장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오늘은 팍스탁의 진짜 주식팀 백강훈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뭔가 월요일에 뵙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네, 시간이 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어느새 목요일인 거를 깜짝 놀라곤 합니다. 어제는 잘 쉬셨어요? 어제 사실 쉬기보다는 주로 이제 종목 분석을 많이 했고요. 왜냐하면 또 총선이 있었잖아요. 총선 끝나고 나서 시장이 또 분위기가 확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 시장이 일단 결과만 얘기 드리면 네.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거래대금이 그 역대 최저, 올 들어 최저였습니다. 6조가 조금 넘었는데 많이 아쉽죠. 많이 아쉬운데 사실 배경을 얘기하려면 또 정치적인 얘기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얘기는 할 수 없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금투세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해드려야 되는데 시장 자체가 사실 저는 지속 반복적으로 얘기 드렸습니다. 어려운 시장입니다. 불안정한 시장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시길 많이 공개했던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조금 어려지는 듯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공부를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길 수 있는 좋은 이야기 많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이길 수 있는 승기를 또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또 멘토님과 함께 강펀치 키워드로 시장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 잡아주셨을까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고조되는 중동 정세 불안에 함께 오르는 국제유가. 사실 이 키워드는 지난주에도 잡아주셨었는데 연속성과 확장성 두 가지를 다 잡아갈 거다 말씀해 주셨던 키워드거든요. 근데 연속성을 네. 계속 가져가요, 정말로. 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마단 이슈도 그렇고요. 잠시 일단락은 됐는데 그쵸. 여기에 홍해는 이미 막혔고 네.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도 봉쇄 그렇죠. 검토 중이다. 예. 이와 관련해서 흥하해운은 잠깐 좀 멈칫하는 것 같더니 오늘 그렇죠. 다시 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게 웃을 일도 아니고 네. 여기서 이제 반사수혜를 노려봐야 되나 싶은데 그렇죠. 참 배경은 좀 안타까워요. 네, 맞습니다. 배경이 사실 안타깝죠. 전쟁이 뭐 좋은 이야기는 아니고 굉장히 좀 안 좋은 이야기긴 한데 이게 참 슬퍼요. 악재 이슈를 우리 증시에 이제 반영해서 네. 수익을 또 봐야 되는 점이 슬프긴 하지만 근데 우리 계좌도 보면 슬프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는 쪽으로 반응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얘기 드리면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 나왔을 때도 이 연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란이 공격을 시행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슈만 계속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이 주식의 진리이자 본리를 좀 봤을 때를 보게 되면 결국 항상 기대감이랑 선반영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제 우리 총선은 휴무였었잖아요. 이슈가 계속 나왔던 게 뭐였냐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도 안 해요. 봉쇄할 수도 있다. 우리는 고려하고 있다를 얘기했을 뿐인데 결국 오늘 어떻게 됐나요? 주가는 큰 폭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흥하해운이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이란 분쟁에 대한 이슈가 아직도 끊이지 않고 나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란이 실제로 공격을 하게 될까요? 이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집중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거는 이 이란이 분쟁이 이슈가 됨으로 해서 지금 우리 증시에 어디에 집중을 하고 그러면 제가 뭐 지난주에 공략하고 오늘 공략 드렸던 뭐 흥하해운이라든가 아니면 흥구석유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 뿐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사실 국가적인 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개입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는 일개 개인이잖아요. 그 우리가 집중해야 될 때는 어디예요? 바로 이 시장이 직접적으로 반응을 보일 곳에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결론을 얘기 드리자면 저는 한 파동도 남았다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전쟁이 더 심화될 거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보다는 수급의 이동이라든가 아니면 주가의 변화 그리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사실은 엄밀히 말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고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우리 국내 증시를 보면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려 거의 70% 넘게 하락하는 종목군들이 대부분 우세했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 드렸던 이 유가 관련주, 즉 이란 분쟁에 관련된 중동 분쟁에 관련된 이 종목들을 잘 보시게 되면은 초반에 반짝 상승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장 마감 때까지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끝나지 않았음을 저는 느낍니다. 수급의 정확한 이동도 느꼈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 여전히 준비하고 있다는 걸 저는 굉장히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중동 관련해서 이 중동 리스크와 엮여 있는 쪽은 해운과 네. 또 크게 그렇죠. 유가로 네. 그 정유와 그렇죠. 석유 이쪽을 네. 볼 수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석유 관련주를 그렇죠. 가장 눈여겨 보시는 걸까요? 네, 사실 이란이 만약에 공격을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최초를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의 분쟁이 났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이슈가 덜했죠. 왜냐하면 결국 이스라엘이나 뭐 하마스나 뭐 산유국이 아니잖아요. 전혀 상관없던 중동이지만 산유국이 아닙니다. 근데 처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나왔을 때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던 건 딱 한 가지였어요. 딱 하나. 바로 이란이 개입하냐 마냐의 기로에 서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우려만으로도 사실 국제 유가가 한 차례 파동이 크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유가 관련주 국내 그리고 뭐 해운주들은 실제로 한 파동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 이슈 하나만으로 말이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미 개입이 돼 있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미. 그러면은 유가는 지금 뭐 간밤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요. 아마 오늘도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를 기대하고 있는데 결국 가장 예민한 부분은 유가이죠. 이란이 개입했을 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두 번째가 사실 형제처럼 움직입니다만은 결국엔 해운주가 될 것이다. 이 얘기는 좀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우려를 해야 되는 거는 만약에 정말 전쟁이 좀 심화가 됐을 때 제2의 가자지구처럼 뭐 재앙이 발생이 되게 되면 이 식량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꼭 집중을 해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난주에 뭐 유가 관련주도 얘기 드리긴 했지만 뭐 해운주도 얘기 드리긴 했지만 이 식량 관련주도 또 얘기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는 유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또 유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는 이슈가 좀 끊임없이 좀 잠잠해진다 싶으면 다시 나오고 또 다시 나오기 때문에 지켜볼 만할 필요 있겠다 또 잡아주셨고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좀 볼게. 그러면 테마성으로 움직이는데 네. 그런데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될지 아니면 이게 중기적으로 봐야 될지도 헷갈리거든요. 왜냐하면 이슈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렇죠. 또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전략을 챙겨가야 될까 좀 궁금해요. 사실 이게 그 재료를 또 봐야 돼요. 재료가 사실 거의 이슈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AI 반도체 얘기를 해볼까요? AI 반도체에 관련된 이야기는 누가 봐도 주식을 잘 모르는 초보자가 봐도 중장기적으로 이슈가 나오겠구나 건 알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네. 봐도.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련된 주가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서서히 그 우상향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서서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중동 분쟁에 관련된 이슈 재료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1년이 지속되냐 6개월이 지속되냐 이렇게 보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 포인트가 되겠죠. 만약에 이란이 실질적으로 개입을 했을 때 그 중동 분쟁이 좀 심화됐을 때 중동 분쟁이 심화됐다. 이게 이슈가 끝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2차 뭐 전쟁이 발발했다. 이게 나오고 나서 이슈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추가적인 이슈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이라이트가 나왔으니까 중동 전쟁이 좀 심화됐고 이란이 개입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이라이트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재료의 끝이에요. 사실 소멸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AI 반도체라든가 로봇 관련주들하고는 재료 자체가 다른 겁니다. 단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이 정유주들이 역대급 사실 실적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온다라는 뉴스도 있지만 사실 그 이슈 때문에 역대급 실적 때문에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지금 정유주가 움직이고 있는 건 딱 한 가지 중동 분쟁 때문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중동 분쟁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란이 개입을 하고 실질적으로 전쟁이 심화되는 것 그뿐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사실 더 정확히 맞는 거고요. 그리고 또 시황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국내 시장 자체가 단기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시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변화가고 있고요. 그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외국인 수급도 좀 들어오는데.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긴 하지만 물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한 게 사실 정부의 그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건 그 날짜를 장기적으로 보면 네. 매력도가 없다고 보세요? 아니요. 그렇기보다는 밸류업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나서 우리 증시가 반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때에 맞춰서 외인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네. 근데 결국 우리 증시가 외인의 수급이 받쳐져 움직이는 시장인데 네.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금융투자세가 사실은 그 윤 정권의 가장 핵심이었잖아요. 네. 근데 어제 이제 총선의 결과 이후로 이제 금투세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이 목소리는 뭐냐면 사실 그 우리 시장을 바라봤을 때, 예, 우리 시장의 분위기를 바라봤을 때 직접적인 이제 매수세, 그러니까 즉 긍정적인 시장을 바라기보다는 약간 불안정한 시장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그 시선이
비단 뭐 개인뿐만 아니라 외인 또한 그런 시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외인이든 개인이든 기관이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 시장의 분위기, 시장을 대하는 자세를 봤을 때 시장을 바라보는 분위기는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자금이 대규모 자금이냐 아니면 굉장히 소액이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그리고 정보의 빠름과 느림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제일 중요한 공통점은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잘 나가던 우리 증시에 어느 정도 약간 제동 아닌 제동을 좀 거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나 오늘 그런 모습을 좀 보면서 외인도 결국에는 우리 증시를 바라봤을 때 중장기적인 포지션에서 아무래도 좀 단기적인 포지션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바꾸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외인도 그렇고 우리나라 뭐 증시 주식 종목에 투자했을 때 그렇게 중장기로 투자한 게 거의 없어요, 사실. 똑같이 이제 단기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투자하고요.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게 삼성전자가 연일 지속적으로 외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바라보고 있는 게 사실 삼성전자가 저렇게까지 크게 올라갈 만한 명분이 이유가 이미 다 나왔단 말이에요, 선반영이. 물론 이제 오늘 또 새로운 또 AI 반도체는 또 뭐 반도체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마하2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네. 사실을 이미 선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 그 마하2가 나온다, 개발하겠다. 그 이슈로 지금 이렇게 올라갈 만한 명분이 되게 작거든요, 재료가. 외인이 그만큼 뭐 수급이 집중할 만한 이유가 특별하게 안 보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바라봤을 때는 지금 삼성전자도 갑자기 좀 쏟아지지 않을까 그 걱정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가 외인이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해서 와 이거 중장기로 봐야겠다. 지금 AI 반도체도 지속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 봐야겠다라고 중장기로 생각을 하셨다면 조금 우리가 너무 섣부른 판단일 수가 있다. 얘기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좀 외인이 뭐 지금 지속적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국내 시장이 뭐 중장기로 바라봐야 되고 이제 반등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조금 접어둬야 돼요. 조금 접어둬야 되고 아직까지 뭐 축제 분위기로 바라보기보다는 여전히 좀 조정을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또 넓게 잡아주셨습니다. 일단은 안전벨트를 매고 좀 더 지켜보는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다라고 또 시장의 큰 틀을 잡아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잡아주신 강펀치 키워드 안에 좀 그 힌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가 관련해서의 움직임도 굉장히 불안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브레이크가 걸릴 만한 섹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금리와 연동돼서는 성장주의 움직임도 굉장히 좀 불안하겠죠. 뭐 대표적으로는 제약바이오도 그렇겠고요. 뭐 자동차 수출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우리 신재생 관련한 태양광부터 엄청난 많은 섹터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겠는데 이 안에서도 또 어떤 힌트 그래도 잡아갈 수 있는 그 틈새 전략은 어떻게 잡아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전략 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말씀해 주신 게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을 세워가면 분명 수익 전략 가져갈 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직접적으로 유가와 맞닿아서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석유주라고 본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흥구석유를 좀 더 그 시세와 함께 찾아갈 수 있도록 또 멘토님과 함께 보시면 이 안에서도 추세의 흐름을 찾아가면서도 지속 가능한 테마를 차트라는 명분을 통해서 그 전략을 꾸려주시는 분이니까 꼭 함께 멘토님과 전략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시장 안에서 어떤 시선을 또 챙겨주실지 함께 또 그 부분을 궁금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펀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AI 시장의 가도화, 새로운 투자처로 이곳 주목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또 반도체 언급해 주시면서 AI 키워드도 같이 안아주셨는데 맞아요. 보통 AI라고 하면 반도체 그리고 그쵸, 전력하고 딱 크게 맞습니다. 두 가지 섹터를 잡아볼 수 있는데 멘토님은 어딜 보고 계신 걸까요? 사실 뭐 지금 유리기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전력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와중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미 시장에 반응을 좀 보인 종목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항상 종목을 볼 때 어떤 걸 보냐면
영속성을 봐요. 확장성하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재료로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면 과연 이 종목이 앞으로 더 움직일 확률이 높은가 아닌가만 저는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제 방송을 보고 매매에 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섹터가 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여전히 좀 보안주가 아직은 좀 저평가 받고 있다고 얘기 드리고 있어요. 저평가 받는 쪽.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AI 반도체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AI 시대로 다가오고 있는데 뭐 간단한 건 이런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지금 AI 기술력이 발달됨에 따라서 반대로 그 빛과 그림자처럼 반대로 AI 기술을 활용한 해킹 기술이라든가 해커들의 기술력도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슈를 여러분들이 꼭 뭐 종목을 봤을 때 올라가는 종목만 보고 그 이슈만 공부하시는데요.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간단하게 얘기 드리게 되면은 지금 저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글로벌 세계적인 기업들 또한 지금 보안 관련해서 굉장히 밀접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겠죠. 뭐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사이버 방어 거점을 일본에 지금 구축을 했고 애플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때 굉장히 핫했던 이슈죠.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이 프로토콜 PQ3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엔비디아도 역시나 이 해킹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반도체 제품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제가 지금 적지는 않았는데 여러 지금 글로벌 기업들 또한 다가오는 시대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건 이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그러면 보안에 대해서 또 공부하기 시작하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런 그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그런 보안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할 게 아니라 어떤 보안 관련주를 공략해야 되냐를 공부할 시기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간단하게 항상 저는 얘기 드려요. 뭐 시황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길게 좋아하는 분이 있고 뭐 종목을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저랑 이제 소통하는 분들 같은 경우 저는 기술적 분석을 주로 해드리지 시황 얘기는 지극히 짧게 해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런 뭐 보안 관련해서 양자 컴퓨터 기술이 어떤가를 공부할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시대가 다가왔고 준비하자. 이게 다예요. 그러면 어떤 종목이 준비해야 되는 거는 잠시 후에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봐야 되는지 하나만 짚어주시면 안 돼요? 대표적으로 뭐 모니터램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그러면 모니터랩 시세를 통해서 보안 네. 관련주 좀 체크를 해볼까요? 모니터램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사실 모니터랩도 이 보안 관련주 대표적인 보안 관련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기술적 분석을 좀 해드리자면 이런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과거를 이제 봐야 될 때가 있고 현재를 좀 봐야 될 때가 있는데요. 이미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한때 상장 때 거의 23,000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23,000원에 대비했을 때 현재 주가는 굉장히 좀 저점 바닥 구간이죠. 바닥 구간인데 재밌는 게 있어요. 바닥 구간인데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닥 구간인데 여러분들은 진입을 하실 거예요. 진입 못하죠. 이 정확히 바닥 구간, 특히나 이 4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4월 달 들어서 현재 주가의 모습을 봤을 때 수급의 이동 현황을 보게 되면은 외인하고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알짜배기로 자리 잡아 있다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럼 외인하고 기관은 왜 이렇게 알짜배기로 잡고 있냐를 봤을 때 이런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최근에 전일 그리고 오늘까지도 지속적인 윗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윗꼬리가 여러분들 제가 항상 그 강의할 때 얘기 드리지만 급하게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4월 3일 날 굉장히 윗꼬리가 크게 달렸고요. 이때 당시 무려 1,500억 원의 거래대금이 역대급으로 나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고점에서 거래대금이 터진 피뢰침은 음봉의 형태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날까지 무려 3거래일 연속으로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요,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다음 모습은 누가 생각을 해도 음봉으로 나올 것이다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수순이거든요. 네. 즉 지금 이때 당시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 4월 초창기 때 보안주가 시장을 주도한 게 아니라요. 여전히 AI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럼 당연히 시장의 소외주가 됐기 때문에 반짝 상승으로 사라지겠다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상승을 했어요. 오. 16%나 상승을 시켜버립니다. 우리가 생각을 간단하게 해보세요. 누가 샀어요? 여러분들 빼고 안 샀어요. 여러분들만 빼고 웨인하고 샀어요? 기관은 다 샀다고요. 오. 웨인하고 기관은 이때 다 샀다니까. 진짜 아니 수급 현황을 보세요. 물론 여러분은 분석 못 하시는 제가 이제 뭐 따로 해드리지만 수급 현황을 보게 되면 웨인하고 기관 이때 들어왔단 말이에요. 무려 16%나 상승시키고. 근데 또 재밌어요. 상승을 하고 나서 바로 쭉 빼버리네요. 피레침 현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반짝 상승으로 그쳤을까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악성 매물대라, 그러니까 즉 홀더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을 털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이 부분의 물량을 다 흡수해버린 겁니다. 누구의 물량이에요? 여러분들의 물량.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수익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눈치 빠른 여러분들 때문에 웨인하고 기관은 올렸다가 내려버린다고요. 이거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분봉으로 보게 되면 정말 사람이 정말 답답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한번 보시면, 자, 이때 보세요. 이때 보시게 되면 무려 한순간에 쉼없이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요. 무려 한순간에 10분 만에 올라갔던 걸 그대로 빼버리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견딜 수 있어요? 못 견뎌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시장의 분위기는 이때 당시 총선 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정한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난 거예요. 근데 이때 수급을 보면 누가 다 흡수했어요? 웨인하고 기관 여러분들 빼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오늘 보면 다시 반짝 상승을 하고 주가가 하락이 나옵니다. 지금 그냥 바로 볼게요. 반짝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이 나옵니다. 왜 하락이 나왔어요? 왜 그래요? 놀리는 제가- 건가요? 예, 그렇기도 한 거고요. 엄밀히 말하면 정말 강력한 홀더들이 있어요. 오. 정말 나는 모니터랩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 이런 분들, 안 파는 분들이 있어요. 강력한 분들. 어이구. 그분들 때문에 네. 이게 사실 사람이 애간장이 녹는 게 뭐냐면 네. 10분 만에 상승시키고 하락이 나오면 정말 마음이 아파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오늘 다시 상승이 나오게 되면 견뎌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못 견뎌요. 이제는 나도 못 견디겠다. 빨리 매도해야지 라는 생각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시장에 이때 당 이슈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새벽에 사실 총선의 결과가 거의 끝났었잖아요. 네. 아침부터 어떤 이슈가 나오기 시작을 했냐면 금투세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뭐 와야 된다. 이런 부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을 취하게 되냐면 우리 시장 안 좋아지나 보다. 매도해야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그래서 올렸다 뺀 거예요. 그래서 올렸다 뺀 거라니까요. 설마하니 모니터랩을 그 운명을 함께하는 그 동반자분들도 시장에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승시켰다가 지금 하락시키는데 가끔 여러분들 차트를 오랫동안 좀 공부하신 분들은 공통점을 느낄 수 있겠지만 대화를 한다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그 전에 매도하는 분위기랑 좀 보시면 돼요. 그 전에는 10분 만에 빼버렸다면 이 오늘 상승시키고 빼버린 거 보시면 알겠지만 서서히 빼잖아요. 서서히. 내렸다가 올렸다가 서서히 빼잖아요.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너네 이제 기회 없다. 지금 안 내리면 나 진짜 더 내릴 거야.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매도세가 엄청나게 나오는 겁니다. 매도세가 어디 나왔어요? 이 거래량으로 다 나왔잖아요. 제 말은 뭐예요? 오늘 거래 터진 건 사실 여러분들 엄밀히 말하게 되면 악성 매물대를 전부 다 소화시킨 그 흡수 물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을 봐야 돼. 현재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면 현재 상황은 방해하는 물량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상승을 하면 할수록 매도하는 물량 자체가 없으니까 상승할 때 굉장히 적은 물량으로도 올라갈 수 있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디서 사요? 이 위에서 사잖아요. 이 위에서. 그리고 그 누군가는 이 위에서 나오겠지.
여러분들한테 넘기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결국 모니터랩의 지금 현상을 봤을 때 보안 관련된 이슈는 항상 동반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포인트가 되겠지. 오늘 삼성전자에서 막 그런 칩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AI 반도체 이슈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 그 누구나 다 AI 반도체에 우려되는 부분인 보안 관련주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만 지금 갑자기 시장에 뭐 게임 선지자라서 갑자기 보안 관련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주식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은 AI 반도체가 뜨게 되면 반드시 보안 관련주도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다고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지금 현상을 봤을 때 보안 관련주가 상승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예측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실제로 기술적 분석상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다.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AI 안에서도 지켜봐야 될 투자 아이디어 주셨는데요. 보안 관련주. 그런데 이 보안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하기보다 개별 종목별 전략을 세워볼 필요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모니터랩을 통해서 차트 분석해 주셨는데 이 모니터랩 외에도 지켜볼 만한 종목을 또 신규 편입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거든요. 저희 다음 순서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계속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두 가지 강펀치 키워드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또 첫 번째는 국제유가, 두 번째는 또 AI, 또 그 안에서도 보안 관련주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 집중해 봐야 된다는 부분까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다음은 종목 전략으로 더 세세하게 포트폴리오 전략을 수립해 봐야 될 순서인데 그 전에 상황실 들렀다 올게요.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더 강해진 수익 배틀 쌈장, 더 강해진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은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신데요. 양진혁 멘토님이 사실 지난 거래일에 나오셔서 비율을 편입하겠다라고 해주셨는데 여전히 잘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천장실종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AI를 활용해서 그림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는 휴대폰을 한 번 완충하는 데 필요한 전력과 동일하게 든다고 합니다. 딱 그림 하나를 그리는데요. 정말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느끼죠. 전력기기 덕분에 승승장구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후 멘토님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이시는 것처럼 주성 엔지니어링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빨간불 켜내면서 마감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손실 구간에 있긴 하지만 내일은 완벽하게 빨간불 켜낼 수 있을 것 같고요. S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매도 처리가 됐네요. 자, 그리고 다음 분 이동훈 멘토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원택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지금 목표가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요. 요즘 주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가 달성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요즘 승승장구하고 있죠. 수익률 또 채워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주호 멘토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과 함께 대장주로 꼽히고 있죠. 드디어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13만 600원을 터치하기도 했거든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HB테크놀로지가 어제 장중 변동성 정말 강했습니다. 결국은 8% 낙폭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그 하락분 그대로 되돌리면서 마무리. 그리고 캠트로닉스 전형적인 전략 후강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수익률을 채워줬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주식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 BNC 목표가 상향 이후에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익률은 엄청나다라는 거 짚어드리면서 오늘 동반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야기로 인해서 물류 쪽 전반적으로 강세 보였죠. 오늘도 강세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포트폴리오까지 살펴봤으니까 오늘의 쌈장 뽑아볼 차례가 됐죠. 오늘의 쌈장은 어떤 분이 되셨을까요? 바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보이시는 것처럼 이동훈 멘토님이 1위 자리를 여전히 잘 지켜주고 있지만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 2위 자리 올라서면서 훨씬 더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위에는 진짜 주식팀이 40% 가까운 수익률을 또 챙겨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합산 수익률까지 만나봤고요. 지금까지 사항실이었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팍스탁의 진짜 주식팀 백강훈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종목으로 시장 이야기를 좀 더 오밀조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진짜 주식팀의 포트폴리오는 또 어느 쪽에 시선을 보내고 있는지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죠.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속에 유바이오로직스 볼까요? 이게 또 바이오 종목이잖아요. 금리와 관련해서 이게 기대감이 또 축소되다 보니까 바이오 종목이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멘토님. 그렇죠,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유바이오로직스가 굉장히 좀 아픈 손가락 중 하나예요. 되게 아쉬워요. 굉장히 아쉽기는 한데 현재 모습을 얘기 드려볼게요. 사실 바이오 관련주들이 이미 시장에서 점점 더 좀 후퇴하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조금 아쉽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게 4월 8일 날 급등이었는데요. 이때 무려 19%나 상승을 하고 난 뒤에 강력한 피뢰침의 모양이 나왔습니다. 제가 피뢰침을 설명드릴 때 굉장히 많은 설명을 드리긴 해요. 실질적으로 매집이냐 아니면 추가적인 주가 견인을 위해서 물량 흡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지금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4월 8일 날의 모습은 정확히 말하면 물량을 이미 다 소화한 상황이다. 즉 현재 모습은 좀 개인 투자자 위주로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저하고 소통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내용을 다 공개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좀 나오긴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게 될 수 있겠죠. 유바이오로직스 지금도 만약에 좀 들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은 정리의 모습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분위기도 바이오 쪽으로 이미 지고 있고요. 바이오가 지고 있고요. 그리고 신규 섹터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와야 됩니다. 시장이 또 아무래도 새로운 쪽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다 보니까 유바이오로직스는 그러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정리하는 걸로 할까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속에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또 정리를 해주시는 걸로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네, 그럼 유바이오로직스 이렇게 또 리뷰해 주셨고요. 하나만 더 보죠. 이렌시스 로봇주 좀 보고 싶은데 로봇 관련해서는 사실 좀 이슈가 계속 나오고는 그렇죠. 있어요. 이게 맞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너무 시세가 아쉬워요. 시세 아쉽죠. 네. 시세 아쉬운데 사실 끝난 거 아니고요.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게 되면 지금 시장에 그만큼 유동성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 수급적인 로봇까지 논리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기업의 문제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 로봇 섹터가 끝났냐 끝나지 않았냐를 봤을 때 안 끝났습니다. 아직 멀었고요. 다만 이 너무나 한정적인 자금으로 이 우리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렌시스까지 움직일 만한 유동성이 가지 않은 것뿐이에요. 갈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아쉬운 현실인데 어떡하겠습니까? 다만 중요한 거는 끝나지 않았다. 지금 뭐 7,200원으로 가격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저는 느끼고요. 뭐 지금도 만약에 사실 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렌시스 관련해서는 수급적인 논리로 인해서 유동 자금이 부족할 뿐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해 주셨고, 로봇 관련해서는 뭐 AI, 반도체 관련 그리고 자율주행과도 엮일 수 있는 충분한 재료를 가진 섹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대감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홀딩 전략을 주셨고요. 이렌시스 여기서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또 포트폴리오 리뷰 관련해서는 파란불 켠 종목도 정직하게 다 리뷰를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저희와 함께 전략 꾸려가신다면 어떤 종목으로도 내리는 장에서도 오르는 장에서도 함께 다 전략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생방송 중에서 이런 든든한 종목 전략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아까 또 보안 관련주 안에서 또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종목, 오르기만 할 종목을 가지고 왔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신규 편입 종목 너무 궁금하거든요.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라운 CQ예요. 라운 CQ고요. 라운 CQ. 네, 많이 알고 있겠죠. 익숙합니다. 간단히 개요를 설명드리면 뭐 IT 통합, 보안 인증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블록체인, IoT, PKI 등 차세대 보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뭐 FIDO 생체 인증, 모바일 백신 사용자가 이미 1,000만 명 이상을 확보한 기업. 그만큼 기술력이 이미 인정받고 있다. 시장의 분위기 이렇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좀 특이사항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라운시큐어가요. 아시아 정보 보안 기업 FIDO 얼라이언스 멤버였습니다. 멤버였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 FID 얼라이언스가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한된 그런 작은 글로벌 뭐 협회가 아닙니다. 작은 협회가 아니고 글로벌적으로 된 그 협회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 뭐 이사회 멤버 기준으로는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인텔 등 굉장히 글로벌한 기업들도 속해 있다. 그만큼 이 보안 기술 관련해서 표준화를 선도해 가고 있는 협회다. 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운시큐어의 재료는 사실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지금 라운시큐어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어떤 위치에 있고 이슈는 알았으니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냐가 중요한데요. 이 내용을 좀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라운시큐어, 왜 하필 제가 많은 보안주 중에서 라운시큐어를 공개했냐 얘기를 좀 드려볼 텐데, 사실 뭐 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하니까 늦게 좀 공개한 것도 있어요. 얘기 들어볼게요. 라운시큐어의 일봉의 모습입니다. 일봉의 모습인데,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들 분석을 할 때는 넓게 봐야 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하는 거 그대로 좀 얘기 드려볼게요. 자, 월봉으로 봐야 됩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라운시큐어의 역사를 봐야 돼요. 아, 라운시큐어는 21년도에 약 6,600원 부근까지 올라갔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위치는 바닥 구간이구나, 2,300원 부근이 바닥 구간이구나 인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넓은 시야로 봤을 때 이미 고점과 바닥은 정해졌잖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그러면 바닥 구간이긴 바닥 구간인데 라운시큐어가 그러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있냐 없냐를 우리가 해체로 봐야 됩니다. 그거는 주봉부터 다시 보는 거예요. 자, 주봉의 모습을 봤을 때 지금 라운시큐어는 정확하게 박스권의 형태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21년도에 6,700원의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하락을 멈춘 곳이 아까 월봉으로 말씀드렸던 바닥 구간에서 정확히 멈춰 있죠. 그러면 바닥 구간에서 다시 봐야 됩니다. 바닥 구간에서 박스권을 제가 그려볼게요. 지금 박스권을 보게 되면 결국엔 지금 3,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2,000원, 2,000원대까지의 가격이 강력한 박스권의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게 눈에 봐도 보이실 겁니다. 자, 이 가격대는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22년도부터 현재까지도 돌파하지 못했던, 뚫지 못했던 강력한 저항대예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리는데 이번에 상승을 만약에 다시 하게 된다면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를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일단 기간 얘기를 드려볼게요. 보통 통상 이 특정 매집하고 나서 종목이 상승할 수 있는 그 시기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통상 평균 3년입니다. 3년. 3년인데 라운시큐어는 굳이 얘기 드리면 21년도 고점 이후에 현재 24년도니까 그 기간으로는 3년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더 중요시하게 봤던 거는 지금 시대의 흐름상 보안 관련주가 이슈를 받으려면 지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 대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뭐 해킹을 강력하게 당했다, 뭐 이런 악재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AI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을 때 이 보안 관련주가 지금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 라운시큐어 우리가 반드시 집중해야 된다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라운시큐어의 가격 전략은 진입은 일단 2,300원, 2,3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350원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약 2,8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2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주신 가격 전략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주신 신규 편입 종목 라운시큐어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